네, 먼저 H를 추억한다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네, 굉장히 이건 조금 철학적인 질문 같은데,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네, 고로 AI는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어떤 교수님이 답변해 주실지 좀 철학적이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로 AI는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가? 네, 네. 어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지. 네. 네, 제가 답변을 할까요?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데, 분명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답을 여기서 제가 직접 드릴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인간은 적어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사실 이 질문은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우리가 물었던 질문이기도 하고요.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공자도 결국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면, 그리고 살아야만 한다면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거겠죠.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들을 우리는 그 사람들의 책이나 말이나 사상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게 제 답변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물으면 AI가 어떻게 작동되어야 되는가? 예, 그럼 이제 AI는 바로 그런 인간이 잘 사는 방법, 또 잘 살 수 있게 해주기 위한 쪽으로 AI가 개발되고 활용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AI 윤리 대전에서도 캐치프레이즈가 AI for Human입니다. 결국 우리가 AI를 만들고 필요로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뭐 노동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AI를 만드는 거죠. 그러려면 AI가 인간 혹은 인간성의 실현을 위한 어떤 도움이 되는 존재로서 우리 옆에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황 교수님도 자율주행차 윤리를 연구하시는 거고, 저도 AI 윤리를 연구하시는 거고, 우리 김영주 교수님도 어떻게 하면 인공적인 도덕 행위자, 이 도덕 행위자들이, 새로운 행위자들이 도덕적인 걸 지켜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황교안 교수님께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양레나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자율주행차 사고 시에는 자차 보험을 따로 들여야 하나요? 네, 이런 질문입니다. 네.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전을 하는 단계가 이제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수시로 개입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단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수시로 개입하는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사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현재 보험업계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람이 전혀 개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가 났다면 그 사고의 원인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설계자의 잘못인지 아니면 제작자의 잘못인지 아니면 이용자의 탑승자의 잘못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사정을 해서 책임을 갖다가 분산해서 지우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만드는 이유는 이런 이러이러한 어떤 원칙에 따른 행동을 했을 때 각 행위 주체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원칙을 따르지 않을 때는 따르지 않는 데 따른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저희가 만든 그런 하나의 어떤 수용성의 원칙이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네, 이두연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자율주행차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의 문제가 정말 중요한 쟁점 사항인 것 같은데요.
황기영 교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분산 책임의 원칙, 행동 원칙을 지켰느냐 여부 등을 두고 판단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런 원칙은 민사 형사 책임에 근거한 법적인 문제인 듯 하고요. 네, 이런 내용 이외에 인간학적으로 AI 로봇, 자동차 등의 도덕적 지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하는가와 같은 가이드라인이 혹시 있는지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앞에 김영주 교수님께서 AMA, 인공적 도덕 행위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AMA라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인공지능에 따라서 AMA의 어떤 AMA를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어떤 그 인공지능은 사고를 내지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역할입니다. 뭐 사람을 즐겁게 해준거나 아니면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거나 그런 어떤 인공지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인공지능의 어떤 역할도 어떤 기능에 따라서 좀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되는데, 제가 보는 어떤 자율주행 자동차의 인공지능은 그 어떤 인공지능의 범위 어떤 수준 중에서 상당히 아래라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공지능이 이제 계속 주행을 하면서 어떤 데이터로 쌓여진 데이터로 학습을 합니다. 그 학습한 결과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날 상황에서 어떤 차를 타고 있는 어떤 탑승자와 그 다음에 차 자체의 어떤 보호를 다치지 않는 방식으로 어떤 인공지능이 학습이 됐다고 아마 저희가 그걸 자율주행 어떤 자율적 인공지능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그 학습의 결과는 결국 외부에 있는 보행자나 자전거나 교통약자들을 과도하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학습을 해서 스스로에게 어떤 스스로를 과다하게 보호하게 하는 식으로 이제 자율주행이 학습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사회적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분에서 자율주행에서의 어떤 AMA, 어떤 인공지능의 어떤 역할이나 수준은 저는 상당히 낮게 가야 되고요. 교통사고가 실질적으로 났을 때 저희가 사고의 어떤 책임을 분산할 때 그 운전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저희가 요청하지 않습니다. 사고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사고가 났고 객관적으로 나타난 사고의 수준과 정황을 판단할 뿐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과다한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뛰어난 AMA를 자율주행 자동차 어떤 인공지능에 허용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영주 교수님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대부분의 기계는 책임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도덕 행위자로 볼 수 있다면 윤리적 잣대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MA의 적용 사례가 있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네, 일단 그 질문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기조는 똑같아요.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AI for Human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계의 어떤 도덕적 지위를 말할 때 명확합니다. 저가 일하는 팀, 그리고 변수령 교수님, 황기영 교수님과 이렇게 같이 일하면서 목적적 존재가 인간이고 AI는 어디까지냐 이제 수단적 존재로, 물론 다르게 보는 입장들도 있죠. 지능의 지위라든지 어찌 보면 인간의 지능이라는 것도 다 어떤 물리적인 요소로 환원시킨다. 이런 일종의 하향 평준화 전략을 쓰면 인공지능의 도덕적 지위도 이제 올라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보는 이제 지금 수준에서 저희가 보고 또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 단계는 일단은 그 목적적 존재가 아닌 수단적 존재로서 AI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뜻을 풀면 이래요. Artificial Moral Agent예요. 에이전트는 뭘 대리한다는 얘기거든요. 뭘 대리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대리자로서의 책임, 아주 간접적인 책임을 물 수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윤리적인 책임을 직접적으로 물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대리자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고 도덕성이 있고 의식 있는 존재자라면 그때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책임을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제가 설계를 했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지금 레벨에서의 얘기는 대행자로서, 그 다음에 수단적 존재자로서의 모랄, 유사 모랄, 그러니까 유사 도덕적 행위자, 더 이제 영어 표현이 더 정확한데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도덕적 책임을 부과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까지 나가지는 않는 것이 지금 저의 입장이라고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AI 윤리 교육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아마 변순영 교수님께서 전공이시기 때문에 아마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모목님하고 김지연님 두 분이 비슷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교육이 빨리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하고 또 언제부터 몇 살 때부터 어디에서부터 하면 좋을까요? 네, 이런 질문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네. 예, 지금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그리고 또 그 일반 학계에서도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인공지능 윤리를 어떻게 가르칠 거냐, 이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 거냐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교과목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MIT에서는 AI 에틱스를 위한 중등학교 교재가 이미 개발이 되고 있고요. 중국도 이제 AI 이 교육에 대한 교재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는 이제 AI 교육과 AI 윤리 교육은 조금 달라져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자동차가 새로 나왔는데 자동차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전 국민이 그럼 자동차 공학을 다 알아야 되느냐? 이런 물음이 생기거든요. 물론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교육 또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전 국민이 다 자동차의 엔진 구조나 그 내연기관 이런 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겠죠. 다만 전 국민이 알아야 될 내용들은 자동차가 새로 등장하면서 생겨 있는 문제들 혹은 자동차의 어떤 기본적인 사용법 또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영향 이런 것들을 알면서 그걸 잘 어떤 기술이든지 다 명암이 있으니까 그거를 긍정적 기능을 최대한 증진시키고 부정적 기능을 소화하려는 게 우리 인간들의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한다면 인공지능 윤리 교육은 그러니까 우리 전 국민이 다 코딩을 다 할 필요는 없겠죠. 물론 코딩을 전혀 모르는 것보다는 코딩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인공지능의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 국민을 전부 다 코딩 전문가를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런 맥락에서 AI 교육의 하나의 중요한 축이 이제 AI 윤리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특정 교과를 떠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초중 고등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AI 윤리 교육을 해야 한다고 저도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게 어떤 교과 중심의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의 학교 체계가 교과목이 이제 전통적인 학문 중심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무슨 도구교과, 내용교과 이렇게 구분도 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문의 분류의 구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보다 더 많이 보급이 된다면 학교 교육의 내용 체계가 크게 달라질 것 같아요. 여기 김지연님이 이제 몇 살부터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AI 윤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가 인정을 하는 지금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제 뭐를 이제 가르칠 거냐에 대한 내용 체계를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 우리가 과연 AI를 왜 필요로 하느냐 이 물음에서부터 이제 내용 체계에 구성할 수 있는 기준들을 좀 메꿔 나가고 그걸 학교 급별로 수준별로 교재를 구성을 해서 가르치는 것이 지금 시급하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디지털 시민성과 관련지어서 논의가 많이 됐다가 최근에는 이제 AI 시민성이라는 개념까지 지금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